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지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인데요. 정말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세로 돌아선 것인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방 아파트 값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네. 얼마나 오른 겁니까? 이번에 한국부동산원 8월 21일 주간 동향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주간 동향을 보면 항상 수도권은 상승, 지방은 하락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최근 이번 양상을 보면 지난주가 이제 지방이 0% 보합이 나왔는데 이번 주는 0.02% 드디어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게 저는 눈여겨봐야 될 게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어려웠는데 전세도 이제 지방도 마이너스자 떼고요. 이제 0% 보합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통계만 본다면 지방도 이제 하락에서 하락을 벗어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게 지역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176개 지역을 조사하는데 상승 지역이 106개고요. 하락 지역이 51개입니다. 이제 상승 지역이 하락 지역 2배로 많아졌고요. 예. 지역별로 쭉 살펴보면 이제는 상승 지역을 보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락 지역이 어디냐를 보면 부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빼고는 다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왜 하락한 곳은 왜 그렇습니까? 요 지역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회복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락이고요. 저는 또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우리 항상 지방 미분양의 무덤 뭐 이런 대구광역시가 항상 1순위로 나왔는데 대구광역시가 지금 0.06%인데요. 0.06%이면 전국 평균이 0.07%거든요. 네. 거의 대구가 전국 평균 정도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통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더 상승폭이 커진 겁니까? 수도권은 상승폭이 큽니다. 수도권은 0.12%까지 올라갔고요. 서울은 0.14%까지 올라가서 거의 저는 1년 동안에 이제 0.0은 봤는데 0.1 단위로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지역들도 통계로만 본다면 상승폭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현장 모니터링을 좀 해보면 이게 통계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 오르기는 올랐는데요. 네. 최근 분위기는 또 서울 수도권 지역들, 주요 지역들 제가 잠실, 판교 지역들 모니터링 해보면 네. 매수자들은 문의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한 2, 3억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관망세 지금 들어가도 되나 긴가민가한 상황인데 통계를 보면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은 예를 들면 강남 3구다 아니면 마용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 전 지역이 다 상승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들은 핵심 지역들, 강남 지역에서도 압구정이나 이런 재건축 단지들, 신축 반포의 신축 아파트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서울 권역별로 본다면 아무래도 강남이 있는 동남권이나 종로가 있는 중구 위주로 도심권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은 인기 단지, 인기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역별 상황이 좀 다르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오히려 회복세가 더 빠르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경기도도 회복세는 빠른데요. 경기도도 지역별로 또 편차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북부 지역들, 의정부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광주시, 김포시 등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화성시, 동탄신도시 삼성반도체 클러스터 발표가 있었던 동탄신도시하고요. 과천시, 하남시, 성남시 아무래도 인기 있는 지역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는데 집값이 하락할 때는 외곽 지역들부터 하락을 하고요. 오를 때는 중심부 지역부터 오른다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들도 그렇고요. 지방도 그렇고 아무래도 인기 지역, 인기 단지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당혹스럽기도 한 건데요. 저희가 불과 한두 달 전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완연하게 회복세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매달 다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걸 좀 정확히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집값 바닥론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작년 12월, 올 1월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작년에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제 집값이 떨어졌는데 그때 기준에서 본다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 우리가 집값 많이 올랐을 때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70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한 85 수준 정도로 회복된 상황이고요. 여기서 바닥론이 작년 12월, 올 1월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바닥을 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면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대세 상승으로 전환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대세 상승으로 전환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에서 이제 대세 상승이라고 한다면 7년 정도, 8년 정도 올라가고요. 조정장은 3년, 4년 정도 조정장이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과거도 그런 현상인데 최근에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8년 정도 올랐는데 작년 1년 조정이 되고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 또 7년 올라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번에 국토연구원에서도 이 발표가 있었거든요. 국토연구원 발표가 저는 좀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회복기가 아니고요. 그 불황기 중간 정도 왔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 되려면 좀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1월 대비는 올라가고 있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바닥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우리 2015년, 2021년까지 그런 상승세로 이어지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집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안하고 초조해요. 왜냐하면요.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을 샀을 때 제일 큰 위험은 집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집을 사는 건데 집값이 떨어지면 직접적인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닥에서 지금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안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저한테도 최근에 이제 그런 전화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대구광역시 말씀드렸잖아요. 대구에서도 이제 연락이 오는 게 대구 수성구 쪽에서도 대구 수성구가 이제 서울 같으면 강남 같은 지역인데 수성구 쪽에서 이제 집값이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집을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올라가면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막상 사려고 하니까 뭐 아직 금리가 내려간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중국 부동산도 안 좋다라고 하고 경기도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수요자들, 자금이 되고 자금이 충분히 되고 필요한 실수요자들이라면 뭐 집을 샀다가 잘 살고 있는데 조금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30대들이 가장 주택 구입 비중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31% 정도고요. 서울은 36% 정도 되는데 자금력이 부족하고요. 혹시라도 지금 사지 않으면 나가 뒤떨어질 것 같은 우리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혹시라도 좀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지금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금리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상황이고 중국 부동산 상황, 글로벌 경제에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금리가 다시 올라가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침체로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저는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장님께서 이렇게 전망하시고 또 분석해 주시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설명해 주시면 아마 내가 집을 사더라도 이게 영끌에서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이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어줘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른 또 요인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집값이 일단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분석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제 좀 더 떨어질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하니까 굉장히 좀 당황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당황하지 말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우리가 미래로 갈 수는 없는데요.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하고 지금하고 이제 대입을 해보면 이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우리 이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 당시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집값이 한번 떨어졌었고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금리를 빨리 올려서 집값이 떨어집니다. 네. 그 당시도 빨리 떨어졌다가 회복을 합니다. 당연하죠. 집값이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 완화 대책들이 나오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 회복이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우리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좀 당황한 수요들이 역전세 이런 문제가 걸린 분들이 이제 집값을 급매물로 팔면서 이제 집값이 떨어졌고요. 네. 정부에서 경착륙은 막아야 되잖아요. 집값 네. 상승도 문제지만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서 이제 반등을 시켰는데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상황을 보면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보합 흐름이 2, 3년 정도 갔고요. 2012년에 한 번 더 2차 하락이 옵니다.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네. 2013년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서울 기준에서는 2015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본다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조정기가 걸렸거든요. 그 당시로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또 그때 흐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난다면 반드시 올랐다 내렸다 보합세 줄다리기 흐름이 2, 3년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기다리면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시장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아마 그 전세 사시는 분들이 돈에 제일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목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땅히 만들 방법도 없고 말이죠. 이제는 네네. 또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꿈틀거리면 전세 시장도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전세 시장 네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세 가격도 이제 작년에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좀 낮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시장 흐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 이 깡통 전세, 역전세 같은 부분 또 역전세도 우리 2020년 여름 정도였죠. 임대차 입법이 발표가 되면서 지나치게 왜곡이 되고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이제 떨어진 부분인데요.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가장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차츰차츰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역전세도 1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아파트 시장, 빌라 오피스텔 같은 시장은 아직도 깡통 전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회복세가 좀 더디고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회복을 하고 있어서 전세 가격은 계속 더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야 돼라는 기대를 가진다면 알겠습니다. 기대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원래 전세는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는 등 이번 주말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전남 지방과 일부 경상권, 일부 중부 내륙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다시 발효됐습니다. 모레까지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밤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기온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중국 북동 지방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전에 경남권 동부, 오후에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 제주도, 경북 남부에 비가 내리겠고 월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광주 21도, 서울 23도, 부산 24도가 예상입니다. 아침까지 내륙지방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세종, 광주, 대구, 부산 32도, 서울 31도, 울산, 제주 30도, 인천 29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